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헌신하신 장기표 선생님 모시고 대선 전국의 풍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설을 맞이해서 예. 모셨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들한테 설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설입니다. 설. 사실 우리 사회가 여러모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부모 형제 간에도 또 이 친척 간에도 만나기도 어려운 또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러나 또 이 설은 또 민족 최대의 명절이고 해서 그 친척 간에 오손도손 정을 나누며 보람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정말 희망찬 세월이라는 말이 있듯이 금년도에는 정말 정권교체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 국민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희망과 활력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네. 지난해부터 쭉 우리 장 대표님이 대장동 그 범죄 수익금 환수 운동을 펼치셨고 예. 또 광화문 통합 면세점 앞에서 집회 시위도 계속해 오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좀 중간 그래요. 보고랄까? 그걸 좀 예, 해주시죠. 그동안에는요, 대장동 부패 수익 예. 환수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대장동 부패 수익 환수를 위한 그 부패 수익이 무려 현재 실현된 것만 하더라도 8,700억 원입니다. 이 예상되는 수익은 약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돈이 그 김만배 씨 등 완전히 그냥 몇몇 사람들 이 브로커들한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싶어서 이걸 환수하기 위한 소송도 전개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근데 그거 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한 2달 전부터인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라는 거를 뭐 본인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본인이 설계하고 지시하고 결제했다고 하고 다만 자기는 사상 최대의 공익 수익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특혜 배임 사건이 드러났으면 검찰에서 이거를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에서요 소환도 안 합니다. 지금 정진상이까지만 했습니다. 예,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 할 때는 정책실장이었지만 지금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차장입니다. 부실장이죠. 차장이나 비서실장, 부실장인데 이 사람이요, 이제는 뭐 높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를. 그래갖고 한 번 했습니다. 한 분이 뒷문 건 5개월이 지나서 한 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유동규하고 이 정진상이가 더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진상이도 그럴 정도니까 이게 몸통인 이재명 후보는 소환도 하면 안 했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검찰이 이렇게 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을 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나서서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 몸통인 이재명 후보를 구속, 말하자면 수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러려면 제도적으로는 국민특검이 도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패수익 환수 국민운동본부를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본부를 결성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결성해가지고 전국을 지금 순회하면서 또 지부도 결성하고 또 특검 도입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 환수 운동에서 1,000만 명 특검 도입 그 몸통 서명 운동. 이재명 후보 구속 예. 수사토록 하기 위한 예.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운동이 뭐 대선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계속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요. 그 이재명 후보가요.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에 예. 그 뭐 자기 가족사에 대해서 너무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 울면서 네, 그렇죠. 처음 했어요. 그만 해집어라고. 뭐라고 말했나 하면 이분이 선거에서 내가 지면 예. 내가 구속될 것이다. 감옥 갈 거라고 그러죠. 감옥 갈 거다. 말하면 허위 사실을 예. 조작해가지고 감옥 갈 거다 그랬는데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예. 그러나요 이 말이 안 되지만 이런 말을 할 만한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해봐도요 구속되겠거든요. 예. 예? 이 대장동 게이트 구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장동 게이트 몸통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이 특검 추진은 이 선거와 무관합니다. 예. 선거와 관계없이 하여튼 이 몸통을 구속 수사할 때까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또 처벌받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말이 재발절인 격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시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조심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은 이재명 후보 말은요, 진짜 정말 뭐 어제 말해놓고도 뭐 오늘 또 뭐 그거 아니라 하는데 계속 말 바꾸기 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참 말을 함부로 하고 근데 함부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설 전후해서 그러니까 설 직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있었습니다. T-40일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여론조사가 ARS로 하는 것도 있고 전화 면접 조사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아주 거의 똑같이 그냥 뭐 오차 범위 정도가 아니라 초박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ARS는 5 내지 10%가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걸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이니까 조사가 없는데 연휴 직전에 몇 개 언론사에서 특히 뭐 MBC라든가 갤럽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예측 불허의 대선 판세다 뭐 이런 언론 보도 제목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장기표 대표님이 보시는 대선 판세는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그 아까 그 여론조사요. 이제 ARS는 이제 자동으로 예, 그렇죠. 그냥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한 5% 내지 10% 앞서고요. 근데 전화 이 면접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누군지를 꽤나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여당 표가 많이 나오죠. 야당 지지한다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죠. 예. 저는 그래서 비슷하고 이 AIS 여론조사가 이번 대선에서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런 점에서도 여론조사상으로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고 또 하나요. 이재명 후보는 참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이미 전과가 사범입니다. 이미 그것도 파렴치한 전과입니다. 음주운전에 또 검사 사칭에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또 선거법 위반에 이분이 대장동 게이트까지 보태면 전과가 오범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도대체 국제적으로 어떤 평판을 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도덕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 뜻을 갖고 있으신 분이 여기 한번 왔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욕쟁이가 대통령 되고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비난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어찌라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사람이 저는 대통령 될 수가 없다는 점에서도
저는 뭐 윤석열 후보의 뭐 당선이 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라는 건 늘 추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난번 당내 갈등 내홍을 수습을 하고 그 이후에 상승세로 쭉 이어오고 있는 지금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 민심만 잘 잡으면은 그대로 3월 9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아요. 설 지나면. 그냥 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 여론이 그대로 갑니다. 예, 뭐 그렇다고 봐야죠.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은 예. 저는 뭐 그대로 가. 과거 그런 대선도 보면은 뭐 한 달 전 그런 1위가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 예가 유일하게 이제 노무현이었습니다만은 정몽준하고 단일화라는 그런 큰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동안 조금 단일화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경선에 붙어선 분도 상임고문으로 흔쾌히 합류를 했고 특히 이제 홍준표 의원이 좀 어깃장을 몽리를 좀 부렸는데 상임고문으로 본인 스스로가 들어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유승민 전 의원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 대표님도 경선에 뭐 좀 일찍 떨어졌습니다만은 참여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 지지하죠. 그런데 저는 예. 본래 저 시민운동하시니까요. 뭐 국민의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저 대장동 게이트 이거 하는 게 제가 뭐 가장 제 적성에 맞는 운동. 그게 실질적으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도와주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도와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유승민 지금 전 의원만 아직 합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종로 전략공천을 혹시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종로는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전에 잘 모르겠네요. 예. 또 하나는 홍준표 의원의 갈등을 빚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종로 전략공천을 최재형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 하나고 대구 중랑구 거기 전략공천 내 사람 좀 심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당에서는 일단 무공천하는 걸로 원인을 이쪽에서 제공을 했으니까. 원인 제공 지역에는 무공천하는 걸로.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탈당을 해갖고 그거를 또 출마하겠다고 하네요. 그래갖고 조금 잘못된 거라 봅니다. 예, 최고위원이 그러면 당에서 무공천하는데 탈당해가지고 한다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꼼수라고 할 거 아닙니까? 벌써 민주당에서는 뭐 그게 꼼수지 뭐냐 그 얘기네요. 그런데 그 뭐 탈당해가지고 뭐 당선돼가지고 다시 뭐 입당하겠다 하는데 복당하겠다. 그건 아주 옳지. 그 김재원 씨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 공천 노리고 그동안 열심히 윤석열 후보 지원했고 또 그것도 옳지 않다고 보지만 방송도 열심히 나갔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방송에 뭐 김재원 안 나오는 거 별로 못 봤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잘 몰랐는데. 전 이번에 보니까 그 오래 전부터 그 이제 다시 보궐선거를 할 거니까 출마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원래는 이제 대구 시장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곽상도 사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탁 바꾼 거죠. 그건 저는 김재원 씨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도 모양새는 그렇게 썩 좋은 거가. 썩 좋은 게 아주 잘못됐죠. 예, 지금 이렇게 원팀을 잘 이뤄가고 지금은 모든 것에 그 대일은 정권 교체에 이렇게 힘을 쏟아야 하는데 최고위원이나 되시는 분이 또 특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오면은 윤석열 쪽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윤석열 후보를 뭐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이 탈당해갖고 무소속 출마한다고 뭐 국민들이 썩 좋지 않게 보겠어요, 저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 이재명 측에서는 뭐 대장동 비리는 검찰 수사를 덮어가지고
흐지부지 지금 용두사미를 해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하는데 국민들이 안 입고 있고 또 우리 장 대표 같은 분이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최근에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남 FC 사건이 계속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다시. 그요. 네. 이재명 씨는 한두 가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성남 FC 가는 것도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거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160억 걷어갖고 어떻게 쭉쭉 듣고 써버린 것 같아. 그거 참다고 자기 그 척건이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뭐 이사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또 그렇게 그것도 또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 네이버가 어디 희망 뭐 다른 데도 주고 희망살림에다가 줬죠. 그 재윤경이라고 전 민주당 비례대표 한 사람이 지금은 경기도 일자리 이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희망살림이라는 거 그때 하고 있을 때 거기다 주고. 그래요. 이 사람이요. 쓰리 쿠션으로 간 거예요. 이재명 씨가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성남 사건만 하더라도 아주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대장동 이 주택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씨 주장으로는 5,503억 원을 벌어서 이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5,503억 중에 약 한 2,600억 원은요, 2,670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1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남에 본래 있는 1공단에 거의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요. 2,670원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요, 성남 시민들한테 그 대장동에서 벌어 들어온 가지고 여기 안 해도 원래 1공단 그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떼어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주겠다 했거든. 아무거나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동으로도 안 해도 자동으로 오게 공원이 되어 있구만요. 자동으로 오게 돼 있는데 왜 그러면 2,670억이나 들어가지고 이걸 했을까? 그것도 하다가 보면 또 그 공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 이재명 씨가 돈을 꼭 떼묻다 안 떼묻다 보다도 떼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 있잖아요. 본인이 안 먹어도 이제 다 밑에 사람들 그거 다 시켜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조폭까지 또 관련돼가지고. 그다음 또 하나, 그 대장동 주택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판교로 나가는 터널을 뚫려야 돼요. 터널 있죠. 그 터널도 굳이 그 700억 들었는데요. 그 대장동 그 사건에서 벌어 들어온 돈 700억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네들 그 분양가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터널을 뚫어야 되거든요. 본래 그래 합니다. 다른 데 다. 그런데 거기다 또 돈을 또 쓰는 거예요. 또 이건 또 그럼 뭐냐. 700억짜리 사업이면 거기 또 만약에 마음만 나쁘게 보면 또 돈 빼먹을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용인에 갔더니 용인에 그게 약 한 뭐 80만 평 정도 땅을 플랫폼 시티라는 거,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걸 만든다고 합시다. 근데 이건 또 용인 인구가 그럼 100만이거든요. 그렇죠. 자체 개발해도 되는데요. 이걸요, 경기도 도시개발공사로 넘겼습니다. 즉, 이재명 시장이 관장하고 있었다. 지사가, 당시는. 당시 지사가 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뭘 해먹을 수 있는 이권 챙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었구만요. 백현동 사건 있잖아요. 왜 백현동이도 3천억 아닙니까? 백현동 거기나 가봤는데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급경사 산비탈이에요. 그래가지고 옹벽이 뭐 50m라는 거 아닙니까? 옹벽 아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옹벽이 15m 이상이면은 거리에 따라서 15m라 하더라도 뭐 15m가 떨어져야 된답니다. 이건 50m인데요. 그 옹벽에서부터 아파트까지 거리가 5m입니다. 그냥 붙어 있네요. 옹벽. 붙어 있어요. 옹벽 무너지면 난리 나버리겠네. 그런 아파트. 그러면요, 공기가 잘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요 4단계 형질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임야를 말하자면 주택단지로까지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죠. 이런 돈들이 다
이런 사업을 왜 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뭔가 좀 생기는 게 있어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 난 김에 이 사람이 이거 왜 이래 했느냐. 정과 사범이에요. 또 이런 또 큰 사상 최대의 불법 특혜 사건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이 도란 사람들입니까? 민주당은 본래요, 이 공천 뭐 5원칙, 7원칙 그래가지고, 네. 뭐 위장, 이제 음주운전, 뭐, 이제 탈세, 뭐, 네. 군미필 이런 거요. 그런 거, 다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정과에 비하면 훨씬 더 수준이 낮은 것가입니다. 예. 이재명 씨 관련된 이거는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만도요, 국어 공무원도 못 합니다. 예. 국회의원 후보도 못 됩니다. 예. 민주당 기준으로. 그런 사람을요,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웁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의심하는데요. 여기서 벌어들은 돈이, 김만배 등이 벌어들은 돈이, 이미 벌어들은 돈이 8,700억이고, 이 김만배 씨가요, 돈을 미리, 이 돈을 주식에서는 함부로 못 빼가요. 예. 그래서 차용을 한 돈이요, 약 한 470억입니다. 예. 그게 지금 지난 총선 전후해서 지금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찾아가 버렸다. 현금으로. 근데 그게 이제 FIU라고 이 금융정보원에 다 나와 있어요. 정보분석원에. 근데 그래서 그걸 그 금융정보원에서 경찰청에다 넘기니까 그걸 쭉 잡고 있다가 지금부터 한 몇 달 전이죠.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용산경찰서로 넘겼어요. 그렇죠. 용산. 아직도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민주당 쪽에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경선을 또 이왕 말하는 김에 청와대도 대통령이라는 거는요, 대통령이 무슨 뭐 검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국민 여러분, 내가 대통령 되면 부정부패 없애겠습니다. 이 공약 1호 아닙니까, 보통? 되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꼼짝 안 하는데 이것도요, 정말 이 대장동에서 얻은 불법 이익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요, 민주당 등등 세력에요, 줄초상 날 사건입니다.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줄초상.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 장 대표님은 청와대까지도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도 아니라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쪽으로는 뭐 돈이 많이 흘러갔다. 특히 총선 때 총선 자금으로, 정치 자금으로 많이 흘러갔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난 경선 때 저 사람이 언제 이재명계가 됐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소금을 먹으면 물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혀 아닌데 어느 사람들이 이재명계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지난 총선 때 좀 많이 도움을 받았구만 이렇게 추측을 했다라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고요, 대법원 판사도 막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판이니까. 그 운수미까지도 김만배가 이렇게 재판을 주물럭주물럭 했던 거예요. 노정희 씨, 그 권순일 뭐 이 다 같은 라인이라네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죠.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역시 그래도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박빙, 예측불허로 나오고 있고 살얼음 판이다 이런 판단이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설 민심이 대선 판세 변곡점이 될 것이고 그에 앞서서 TV 토론, 양자 토론이 있고 또 사자 토론이 있습니다. 설 끝나자마자 이게 그 이후에도 이제 토론이 계속 있고 뭐 선관위 주최로도 3회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설 앞서서 31일에 했던 그런 토론이 설 민심에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녹화를
이 토론 전에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토론 승패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토론 성패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설 민심요. 예. 전 이 설 민심은 그 이재명 후보한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려고.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요. 소위 형수상욕이라 합니다. 형수상욕. 예. 그다음에 형제 간 욕설. 예. 이거요. 다 들을 게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 터는데 예. 왜 다 터느냐 하면 다 털지 아니하고 편집해서 털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네, 선거법 위반이라고. 다 털면 법 위반이 아니에요. 네. 잘 말해서 국민이 알 권리 차원에서 다 터는데 그 사실 털기는 우리는 다 털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한 5분만 들으면요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저 형수상료 이런 것이 그 친한 사람들끼리 말하면 가족 간에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이게 다 인구의 회자될 것이기 때문에 설 민심은 아주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저는 나타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후보 토론과 관련해서는요. 요즘 이 정책은요. 솔직히 말해서 양쪽 후보가 다가 포퓰리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보자면 한쪽에서 뭐 100만 원 주겠다 하는데 나는 뭐 1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그렇게 되어 급한데 있습니다. 언제 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다 말합니다. 경쟁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정책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저도 안 믿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뭘 보느냐 하면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 토론이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좀 순진한 맛이 있어 보입니다. 좀 정직하죠. 좀 정직하죠. 예. 정직하기 때문에 순진한 맛이 있어서 그렇고 이재명 후보는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또 너무 이재명 후보가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점수를 잃는 일은 즉 이재명 후보에 밀리는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 예. 아무래도 이런 토론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을 또 더 보지 않습니까? 그 내용보다도 이미지라든가 혹시 말 실수 같은 것도 또 중요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요즘 그 말투랄까 말 그런 것도 아주 짧게 하고 예. 명료하게 하는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서도 거의 실수가 없지 않겠나. 저는 이미지가 뭐 윤석열 후보가 좀 후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